강남 재건축 사업을 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 주공 1단지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한 건설사에서는 가구당 이사비 7천만 원 지원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위법 여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 비용으로 7천만 원을 지원한다.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귀가 네. 솔깃하는데 네. 과거에 이런 사례는 없었죠? 보통은 이제 그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는 이사 지원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부산 재정비 촉진지구 일부에서 롯데건설이 3천만 원까지 지원 보증을 예정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규모로서는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삼성물산에서 최근 들어서 지원을 했던 건 현금 보증이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제 재건축조합이 그 보증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런 유동화 증권에 대해서 지급 보증하는 이자 지원 형태로는 갔어도 네. 현금 지원으로는 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 비용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거. 그냥 주겠다 네. 이런 건데 정확히 이제 건설사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반포 1단지의 조합원 수가 2,292명 정도 되니까 7천만 원씩 계산하면 거의 1,600억입니다. 일반 그 건설사들이 그 수주를 해서 나온 이득금 정도까지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그 사업 부지에 대한 공사비가 한 2조 6천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에 한 6% 정도 되는 그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감당할 정도로 이게 수주전이 네. 수주를 하는 게 그만큼 이득이다. 그렇죠. 그만큼 치열하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외에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일반 분양 손실분을 보전하겠다 이런 공약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그 건설사는 좀 손해가 없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조합 부분들을 좀 더 그 완전하게 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분양 시기를 좀 더 늦춘다거나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반포 센트럴 자이 때도 봤다시피 미분양이 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게 이제 네. 잠정적으로 낳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을 늦췄을 때 분양가 상승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의 수익을 또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공약 자체가 무리수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올해 3월이었습니다. 과천 주공 1단지의 시공권을 놓고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당시 건설사에서 일반 분양가로 주변 시세보다 20% 높게 제시를 했고요. 미분양 인수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이 또한 논란이 당시 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3.3m 제곱당 3,300만 원 선, 그러니까 기존의 주변에 불과 1년 전에 한 2,700만 원 선의 그 레미안이 진행했던 거에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분양 보증금 자체도 3,147만 원, 그 말 그대로 좀 무리한 금액을 제시를 했고 그만큼 일반 분양에 따른 이익이 늘어난다고 해서 조합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분양 보증을 거절을 하면서 사업 자체가 이제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조합도 갖고 가는 이득분이 크다고 해서 동의를 해줬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이 그만큼 리스크를 지우고 간다는 점에서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런 건설사들의 행보를 두고 출혈 경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뭐 말 그대로 이제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다지 무리수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이제 건설사 브랜드라는 가치 부분과 네. 랜드마크적인 어떤 상징성도 큰데 이번 반포 주공 1단지의 그 건설을 그 수주하고 있는 두 개의 업체를 놓고선 비교를 한다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급보증 했었을 때 조달금리가 2%대입니다. 네. 그리고 자이 같은 경우는 PF 대출을 했을 때 한 5%대가 형성이 되다 보면 그만큼의 이자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가 조합한테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이 크니까 난 이 정도는 줄 수 있다. 그렇군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 입장에서도 안전하다는 느낌이고 네. 건설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일각에서는 이런 퍼주기식 보장 조건들이 시공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우선 이제 그 상징적으로 지금 그 과시화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수주 시장에서는 그렇게 무리가 없을 거라 네. 보여지고 이렇게 출혈 경쟁까지 하면서도 그 랜드마크적인 거, 그다음에 수주 금액에 대해서, 그다음에 향후 추가적인 그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 경쟁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설사에 따라서 이제 무리수가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건데 저희가 이제 좀 우려하는 부분은 건설사의 공사비 수주 부분이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조합 사업이라는 거는 조합도 똑같은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늘어나는 사업 경비나 이런 것들은 조합 분담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주 시점에서 분담금 자체의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가지 않았을 때는 조합이 오히려 그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문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언뜻 든 생각이요. 이런 이 과열 경쟁, 그다음에 이런 퍼주기식의 이런 시공사들이 내고 있는 조건들, 이게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문제가 더 부각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계속 정부가 이제 강남 불패시나 네. 이를 반대를 하기 위해서 강남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강남에 대한 가격은 더 상승되고 더 과열 양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단술적인 뭐 산술 논리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아파트 브랜드가 강남에서 지어질 때랑 강북에서 지어질 때랑 물론 원가라는 부분 때문에 뭐 그 여러 가지 사업비 부분 때문에 그다음에 집가 부분 때문에 더 비싼 것도 사실이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분양 이후에 나오는 기대 수익도 크다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 그거는 좀 조절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번에 네. 대표적으로 뭐 그 반포 센트럴 사이가 뭐 168대 1이라고 하지만 실제 25평 규모 같은 경우 500대 1이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지금 지난 주만에도 그 전 주만에도 거의 거래 절벽이었던 강남 재건축이 지금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중에서의 어떤 기대 심리가 그리고 향후 가치에 대한 상승폭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꺼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부로서는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해서 이게 정부가 이렇게 시공사들이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이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위법성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위법이 맞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데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생각은 어떻게? 네,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어떻게 이제 판단하느냐는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우선은 지금 그 현대건설 쪽에서 내세웠던 7천만 원에 대한 타당성이 어차피 이제 그 나오는 수익금, 공사비 수익금의 한 6% 정도를 이주비 형태로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이거는 향응이나 어떤 물품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좀 비껴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합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올해까지 나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걸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리처분 인가 나서 이주하는 시점에서 일부를 또 지원받는다는 거는 본인들이 이제 이득분을 먼저 갖고 가고 그걸 또 이사비 명목으로 해서 제외시켰다라는 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건설사나 조합 입장에서는 이득인 거고 정부나 규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편법을 이용해서 벗어난다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겠죠. 네. 이 최근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이 강남이 잡히지 않으면 결국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 논란에 계속 이제 직면을 할 것 같은데 정부가 또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우선 저희가 이제 계속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내세웠던 어떤 부동산 규제 정책이 예전에 참여정부 때와 그렇게 많은 그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에서의 어떤 부분 냉랭한 반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똑같은 이제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를 결정을 하고 초과이익 환수제를 아무리 규정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분양 보증 자체를 해서 뭐 중도금 대출을 막는다거나 어떤 강력한 규제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민감한 만큼 또 건설사의 입장에서나 조합 입장에서는 변형된 형태로서의 어떤 조합 분담금을 낮추는 형태로서의 분양 그리고 특히 이제 후분양제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만큼 보통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이 2년 뒤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 시간만큼 공사 착공 이후에 건설비라든가 어떤 조달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일반 분양 부분에 그만큼 더 가시화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분양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도정법을 또 바꾼다라는 건 또 입법 예고해서 그만큼 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그 시간을 빠져나가는 단지들 중심으로는 잡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가 또 앞으로 이 강남권을 잡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는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